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들 빨리 뵙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을, 좋은 정보를 드려서 이 동신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아주 오랫동안 뵐 수 있는 그 비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예. 여러분, 그 질병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몸은 하루하루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불과 1년 전만 해도 몸이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몸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이제 질병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약은 복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치료가 완전히 될 것 같으면 이 약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죽을 때까지 드셔야 돼요. 요거는 치료입니다. 근데 진정한 그 치료는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치유를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근데 이 세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간신, 비폐신 여러 가지 이렇게 세포 종류가 각자 다른데, 병이 걸렸다라는 거는 그 세포 안에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거를 무엇이라고 하죠? 유전자라고 하죠. 예, 오늘 제가 이렇게 작동하는 이 컴퓨터도 이게 작동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속에 전기가 흘러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죠. 근데 우리 몸도 이 세포 속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다가 변질이 된 거예요. 정상적인 세포가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이 됐다라는 거는 또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유전자도 변질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은 하루에 암세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 5천 개가 매일매일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90세를 사시고 60세 이상 이렇게 유지하면서 암에 걸리지 않았다. 이건 이유가 무엇인지. 요거는 또 우리 몸에 T세포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암세포를 만날 때마다 T세포가 작동을 해가지고 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기능이 아직도 여러분들은 왕성하다는 뜻이에요. 예. 안 들려요? 이거 움직이는 안 움직이지? 이거다. 예. 보시다시피 질병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포의 변질이 된 거죠. 정상적인 세포가 비정상적인 세포, 제대로 작동했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멈춰버렸다든지 변질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전에는 유전자가 많이 들으셨죠? 의사들도 그렇게 학습을 하셨어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것이 2010년도 1월 18일 날 아주 획기적인 발표가 있었는데, 타임즈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한번 볼까요? Your DNA isn't your destiny. 데스티니 운명이죠. 예,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는다. 그 밑에 보면은 어떤 말이 쓰여져 있냐면,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그 후성 면역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후성 면역학은 뭐냐면 당신의 선택이 이 유전자를 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변질된 유전자, 비정상적인 세포로 되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해왔던 나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선택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변질된 유전자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결코 80세, 90세 사시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영생, 오래오래 120살, 150살까지 장수를 누리실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됐는지 저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 여기 이제 세포거든요. 근데 세포 안에 동그란 게 세포핵이고요. 요 빨긋빨긋한 게 그게 미토콘드리아예요. 근데 요 세포핵을 열어보면은 그 안에 23개의 염색체와 22,000개의 그 유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유전자는 뭐라 그랬죠? 그 세포의 성질과 기능을 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 유전자 22,000개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고, 그 염색체는 실뭉치처럼 이런 염색체가 23개의 염색체가 있고 그 안에 22,000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는 당분과 인산과 4개의 염기로 조립된 이렇게 이중 나선형 구조의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의 유전자 22,000개를요, 우리는 여태까지 어떤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획기적으로 유전자 지도가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국립인간개놈연구소에서 2003년 4월에 발표를 했는데 23개의 염색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아까 세포핵 속에 23개의 염색체와 22,000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했죠. 예. 요게 이제 키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계가 떠들썩했어요. 뭐냐면 신만이 읽을 수 있는 생명책을 이제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됐다. 아주 획기적인 발표였습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염색체가 여러 가지 1번부터 23번까지 있는데 1번 염색체에는 그 HPC1이라고 하는 전립선 암을 예방해주는 그런 염색체 그 유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염색체에는 GCK 당뇨. 그 다음에 17번 염색체에는 유방암 억제 하는 유전자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P53 종양 억제 단백질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8번에 보면은 요즘 췌장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담도암 환자도 많고, 요렇게 이제 그 췌장암 억제하는 그런 그 염색체 속에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전립선암이 걸리고 유방암이 걸리고 췌장암이 걸렸다 하면 이 염색체에 있는 이 DNA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예. 유전자가 꺼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그 유전자 지도라는 게 여러분 이게 그 유전자가 글자로 여기 있나? 유전자 지도를 보면 하나하나 보면은요, 이렇게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글자로.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글자는 뭘 의미하죠? 글자는 왜 글자가 나온 거죠?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은 저렇게 ATC, GC로 나누어져 있지만 모이게 되면은 문자가 돼요. 그죠? 더 단어가 되죠. 이런 모양이 계속 이어져 있다 보니 그게 문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나는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그 말씀은 뭡니까? 생명이죠. 예.
창세기 2장에 나온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말씀, 이렇게 하나님은 글자라 그러면 좀 안 와닿으시는데요, 코드예요, 코드. 이 속에도 프로그램 코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 세포 안에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작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글자로 입력을 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학을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흔히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보이신다고. 네. 그러면 보세요. 저기 주목해야 될 거는 P50, 17번 염색체의 P53 유전자를 한번 보시겠어요? 저거는 종양 억제 단백질입니다. 내가 나쁜 선택, 옳지 않은 선택을 해서 이 유방암 안 걸리게 해주고 췌장암 안 걸리게 해주는 유전자가 꺼졌을 때 이 P53 유전자가 발동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종양 억제 단백질을 분비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태까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유전자가 꺼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유전자가 만약 유방암 유전자가 꺼졌으면 유방암에 걸리는 거고, 전립선암 유전자가 꺼졌으면 또 전립선암에 저희들이 걸리는 거죠. 자, 이 지도, 유전자 지도, 그리고 유전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유전자 지도를 만드신 분은 뜻이 있으시겠죠? 네. 뜻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나는 너가 어떤 병 걸릴지 알고 있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런 병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다 너희들 몸에 세포 하나하나마다 설계를 해 놓았다. 예.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글자니까. 그러니 또 오늘도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호소하고 계세요. 부디 꺼지지 않게 해라. 걸리지 마라. 내가 걸리지 않도록 해놓았단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선택에 의해서, 잘 몰라서 선택한 거에 의해서 네가 병에 걸렸다면, 이 유전자가 꺼졌다면, 암에 걸렸다면, 당뇨병이 오고 고혈압이 왔다면, 아니면 내가 노화가 너무 빨리 진행된다면 걱정 마라. 겁먹지 말고 나를 믿어주렴. 내가 다시 생기를 줄 테니 이 꺼진 유전자, 아까 선택에 의해서 켜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켜지면 나올 수 있단다. 내 사랑을 받아주렴. 이 유전자 지도를 한마디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I love you예요. 저희한테 쓰신 편지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여기 가서, 자, 누가 암 걸리고 싶고 누가 병 걸리고 싶겠습니까? 그죠? 네, 나도 모르게 이 지경이 왔어요. 그럼 이 꺼진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 비정상적인 세포를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왔죠? 예.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유전자가 잘 작동될까요? 이게 유전자가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해요. 뭐냐면 그 암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T세포가 잡아먹기도 하고, 만약에 이 세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정상적인 세포가 극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세포로 변질이 됐었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는 게 요즘 나오는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암세포도 정상세포, 저는 봤어요.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췌장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힐링센터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요, 아주 놀라운 일이, 다는 아니에요. 근데 그 간암 걸려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이 아주 건강하게 회복되는 걸 봤고요. 네.
암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췌장암보다 더 무서운 게 육종암이에요. 그분도 아직도 살아계시고 2003년도에.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선택을 바꾸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그러려면 저희가 뭘 받아야 될까요? 에너지를 받아야 되죠. 그죠? 좋은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생기를 받아야 됩니다. 생기. 생기의 중요성. 예. 어떻게 하면 유전자가 잘 작동할 수 있을까?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켜질 수 있을까? 이 필요에 따라서 사실 유전자가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고 하는데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맞지요? 아우, 너무 똑똑하십니다. 에너지, 힘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재생력. 그죠? 한번 이 뼈가 골절이 됐는데 이게 잘 붙는 사람이 있고 아주 오래도록 안 붙는 사람이 있어요. 재생력,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죠? 그 힘을? 회복력.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드시면 또 소화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소화력, 이것도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면역력. 예, 이 모든 힘을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생명력입니다. 그죠? 예. 살아있는 힘, 이거는 유전자 조절 힘이고요. 그리고 치유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유전자 조절력, 즉 생명력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유전자를 잘 킬 수 있을지 이제부터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죠? 전기. 근데 이 유전자가 요거 보면은 이게 이제 염색체고요. 어떻게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지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메틸레이션, 디메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유전자가 계속 켜져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엔돌핀 유전자가 계속 켜져 있고 도파민 유전자가 계속 켜져 있으면 저는 하하하 그러다가 잘 때까지도 이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꺼질 때는 또 꺼져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저 노란색 물질 보이시죠? 예. 그 노란색 물질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메칠기라는 거예요. CH3. 탄소에 수소가 3개 붙은 그 메칠기인데 이게 바로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CH3. 음전기를 띠고 있는데 전기를 띠고 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신호를 주고 신호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예. 제 강의가 어렵지 않죠? 예, 예. 그 여기 보면 동글동글한 게 있어요. 저기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요. 이 메칠기가 이제 활짝 유전자, 엔돌핀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막 기뻐요. 근데 계속 기쁠 수는 없어요.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메칠기가 딱 가서 붙으면 저렇게 유전자가 꺼지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할 수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이게 유전자가 꺼지고 켜져야 하는데 이 하는 힘의 원천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어떨 때 유전자가 켜지죠? 자,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너무 기뻐서 엔돌핀 유전자가 이거는 감동, 감탄할 때 언젠가부터 저희가 예전에는 꽃을 봐도 아름답다. 정말 이 음악 소리가 너무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이렇게 내 이웃을 봐도 참 좋아 보이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는 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불렀잖아요, 아담을. 왜 불렀게요? 저는 이거 제가 강의 듣다가 알은 사실인데 이름을 붙이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어요. 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세상을 나는 너랑 같이 보고 감탄하고 싶다. 감동하고 싶다. 이 감동의 에너지가 우리가 많이 지금 상실되고 있죠.
요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노력하면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노화도 90살 문제 없습니다. 100살 문제 없어요. 120, 150살까지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장수할 수 있습니다. 예. 요즘 감동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예. 기가 막히는 일이 많죠. 예.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생기가 막히는 거를 기가 막혀 죽겠다. 예. 진짜 기가 막혀요. 소화 안 되잖아요, 기가 막히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자, 뭐라 그래요? 미워서 죽겠다. 예, 그러면 유전자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진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시고 이제까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감동이 없어지면서 유전자 꺼지는 세상으로 지금은 바뀌고 있어요. 슬픈 일이죠. 아름다움도 추구하지 않고 주변에 선한 사람은 없고, 어떻게 해요? 요즘 문자 한번 잘못 하면은 또 뭡니까? 뺏기죠? 뭐라 그러죠? 보이스피싱.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유전자가 꺼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서 지금 살고 있어서 참 슬픕니다. 근데 참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지는 창세기 2장을 보면은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는 무슨 의미죠? 우리 몸이 물질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근데 생기를 불어 넣으니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예. 이 생기는 무엇일까요? 진실하고, 이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우신 생명 에너지죠. 이거를 불어 넣으니 불어 넣었다는 건 뭐예요? 어디로 불어 넣었습니까? 입으로 불어 넣으셨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입으로 불어 넣었다는 게 푸일까요? 상상 좀 해보세요. 말씀이죠. 입으로부터 나온 것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구조적으로 우리는 물질이지만 물질적인 구조 속에서 생기를 가하니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생기는 기본 요건을 갖출 때 자, 여기서 요거 감동을 받으면 우리 뇌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에도 한번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좋은 뜻, 좋은 마음, 사랑의 마음, 요것이 그 뜻이 뇌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 뇌파가 전기 에너지가 알파파로 바뀌어요. 네, 알파파. 가장 이렇게 평안한 알파파. 우리 몸 전체는 또 전기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뇌에서 뇌파가 우리 몸에 생체 전자파로 또 알파파를 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변질이 안 되고 굉장히 스테이블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뜻은 알파파가 유지될 때는 알파파를 그러면은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 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할 때,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예, 이만하면 됐다. 불평 없이 이렇게 살 때 이 뇌파는 알파파로 유지가 되고요. 전에 말씀드렸죠? 요렇게 유지될 때 나오는 호르몬 기억나시나요? 자, 기쁠 때
엔돌핀. 예, 기쁘다. 하하하하. 아우 기쁘다. 근데 여기서 또 그 2002년도 우리나라 그 4강 진출할 때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뭐가 어떤 유전자가 켜지죠? 도파민 유전자가 켜집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평안할 때,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할 때, 그럴 때는 세로토닌 유전자가 발동을 해요. 예. 그리고 만족할 때는 십이장하고 뇌파가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만들어지냐면 CCK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또 가장 이 절정, 일체감을 느낄 때, 그럴 때 나오는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요거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일체감.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아이를 낳았을 때, 이렇게 안았을 때, 젖을 물릴 때, 그때 자식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그 일체감 느낄 때, 그 행복감 느낄 때, 그럴 때 그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황홀감, 절정감, 최고의 극치의 그 행복 호르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옥시토신 어떨 때 또 저희가 또 가장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형제 자매이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일체감을 느낄 때, 그리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는 요 일체감이 느껴지고 감동을 받을 때 그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아주 절정적으로 나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전자는 알파파일 때, 좋은 뜻일 때 뜻에 반응한다고 했죠. 제가 여기 보면은 요 Changing Sex in Mid Ocean이라는 거, 이게 이제 그 발표됐는데요. 이거는 그 바다 한가운데 그 순놈이라 그래야 되나요? 물고기 수컷이 20마리의 암컷을 거느리고 산대요. 예. 근데 이 수컷을 제거했어요. 이 실험실에서.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추측해 보시겠어요?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수컷이 됩니다. 예. 이거 얘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죠. 예. 그때 뭐냐면 암컷 속에 있던 수컷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럼 20마리가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한 마리만 바뀌어요. 이 누구의 뜻이죠? 맞습니다. 그거를 과학자들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지능이 있다. 그리고 저 여기 보면은 그 연어들이거든요. 예, 연어들 4종류의 연어가 있어요. 근데 이 연어들이 4년 살다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데, 얘네들은 어떤 지능으로 정확하게 저 코스를 이용해서 가고 있는지. 예, 이거는 우리 그 생태계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정말 그 균형과, 그러니까 생명을 만드시고 풍성하게 하시고자 하고 균형을 맞추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이가 괌에서 30년 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얘가 바닷속을 가다가 어디서 사냐면 이제 오키나와에서 살던 거북이에요. 근데 이 거북이가 다시 알을 낳으러 어디로 옵니까? 괌으로 와요. 이거 누구의 지능일까요? 얘네들이 알아서 오나요?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능입니다. 그죠? 예, 우주적 지능,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 그래서
제가 가장 이 뉴스타트에 그 마음이 끌렸던 게 전지전능의 본능은 사랑이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죠. 여기 보면 또 뼈 먹는 기름 봤습니까? 근데 얘가 어느 날 뼈를 먹어요. 그래서 봤더니 피 속에 칼슘하고 인이 부족한 거예요. 예, 먹도록끔 하는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켜주신 거죠. 그리고 또 뜻에 반응한다는 거에 대표적인 또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프리카 코끼리예요. 인도 코끼리는 상아가 있는데 아프리카 코끼리는 상아가 없이 태어나요.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에서는 내전이 많이 이제 그 생기는 바람에 돈이 필요하니까 무기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아를 채취를 잘라서 팔아서 전쟁 자금으로 그 유용하기 때문에 그 상아가 있는 코끼리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게 코끼리잖아요. 그래서 탕 하고 총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내 삼촌이 내 엄마가 이게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상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하고 있는 코끼리가 어떤 뜻을 품겠어요? 나는 상아를 있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지금은 상아가 없이 태어납니다. 예. 자, 유전자는 그래서 글자고 뜻에 따라 반응하고 내가 어떤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뜻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보십시오. 그 좋은 뜻, 사랑, 이거는 정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죠. 근데 이것이 뇌파를 움직이고 또 생체 전자파를 움직였어요. 그럼 뭡니까?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유전자를 조절하고 회복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엔 10년, 100년 사는 게 뜻이 아니고 우리를 영원히 존재하는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꺼진 유전자를 키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Herbivores usually 아까 이거 말씀드린 거 한번 보시고요. 세로토닌, 멜라토닌, 엔돌핀, 도파민, 옥시토신. 엔돌핀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여기 이제 유전자가 회복을 시키려고 그러면 왜 망가졌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은요 매일매일 그 5,000개 이상의 그 암세포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활성 산소가 문제예요. 근데 활성 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은. 왜냐하면 에너지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에너지 원인 당분하고 산소를 흡수해서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연소의 산물이 뭐냐 하면 바로 활성산소예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세포막을 파괴시켜요. 그러면 노화가 빨리 촉진이 되겠죠.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켜요. 그러면 아주 피곤해요. 만성 피로가 누적이 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변질시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태어났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되고, 만들어지는 이상 또 이 활성산소는 필연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대로 방치해 놓으셨을까요? 그죠? 그러신 분이 아니죠. 우리 몸에는 이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효소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SOD 물질이라 그래요. 요건 단백질인데 그 해독 유전자예요. 그 이렇게 막 그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그리고 또 흡연하고 비만, 만성 또 질환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대사성 질환들.
이럴 때 생기는 그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끔 하나님은 또 이 유전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SOD라고 하는. 근데 이 SOD는 항산화 효소인데요. 근데 이 SOD 유전자가 또 잘 지켜지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기를 잘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SOD를 잘 만들어지게 하는 그 음식들이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건강 주로 보면은 채식인 거예요. 그 베리 종류라든지 십자화과 채소라든지, 그죠? 잘 아시죠? 그게 이제 활성산소, 녹색, 그러니까 새싹보리라 그러나요? 보리새싹이라 그러나요? 그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것도 SOD 효소를 잘 만들어지도록 하면 뭐예요? 근데 생기 꺼지는, 유전자 꺼지는 일이 없도록끔 여러분들이 뜻을 잘, 마음을 잘 다듬으셔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노화 치료에 노화 치료 여러분들 관심 많죠?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이렇게 염색체가 아까 이렇게 그 실뭉치처럼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실뭉치 요 끝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 신발 끈을 보면은 끝에 이렇게 그 플라스틱 캡이 있잖아요. 요게 계속 처음에 태어날 때는 1700세트예요. 근데 요것이 30세가 되면 500세트가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노화된다, 세포가 노화된다라는 거는 이 텔로미어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많이 정보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세포는 세포 분열을 반복하면서 이제 손상이 오게 되고요. 이 텔로미어가 그 손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지나치게 짧아지면 이 분열이 멈춰요. 멈추면 그때 너는 노쇠세포야 라는 딱지가 붙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놔두면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이 노쇠세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제거해야 되겠죠? 궁금하시죠? 예. 근데 그 노쇠세포가 면역세포를 만나게 되면 처리해달라고 해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예, 예. 그러면 이 면역세포가 죽이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생기를 받아야 되겠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게 자꾸 짧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이유가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흡연, 음주, 비만, 대사성 질환 이렇게 되면은 쉽게 피곤해지고 회복력이 늦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부도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노쇠세포 계속 이게 또 활동하게 되면 그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게 되면 이게 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조금만 버티시면 돼요, 여러분들. 유전자 생기 받으시고 유전자를 활짝 펴셔서 버티세요. 그러면 이 노쇠세포가 제거되는 약이 10년 안에 나온답니다. 예. 이게 처방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기는 기본이고 생기받는 건 기본입니다. 1차적으로 이 노쇠세포를 제거하는 그 물질이 있어요. 음식이. 그게 뭐냐면 양파예요. 양파하고 딸기에 있는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물질이거든요. 요것이 여러분들의 노쇠세포를 제거를 잘 해줘요. 근데 요거보다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된 게 있어요. 요거는 정말 여러분들 제가 약장사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세틴. 피세틴. 요거는 매일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한 달에 하루 이틀 2번만 복용하시면 됩니다. 피세틴이라고 하는 그 영양 물질인데요. 요게 노쇠세포를 제거하고
회춘하고 젊음을 유지해주는 아주 좋은 영양소인데요. 이거를 한 알에 500ml더라고요. 저는 이제 직구를 해서 먹고 있어요. 요거 1000ml씩 한 달에 2번 드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딱 날짜가 이제 5월 1일이죠. 그러면 6월 1일, 2일 날 1000ml, 1000ml.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뭘 드시라고요? 케르세틴, 양파 많이 드시고, 또 SOD, 활성산소, 노화의 주범이고 그 암으로 그 유발시키는 거를 저지시킬 수 있는 그 SOD 물질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 브로콜리가 대표적이죠. 예, 브로콜리, 양배추. 예, 예. 다 주로 보면 채식이에요. 예. 그리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텔로미어 끝에 뭐가 있냐면 그 암세포는 보면은요 텔로미어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끝에. 우리는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데 암세포는 텔로미어가 계속 갖다 붙여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암세포는 얼마나 고역한지요. 여러분 그 정상세포하고 암세포하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정상세포들은 이렇게 층층이 아주 균형 있게 이쁘게 배열이 돼 있어요. 왜냐면 정상세포는 정상세포들끼리 만날 때 소통이 잘 돼요. 그래서 서로 양보해요. 네가 위로 갈래? 내가 밑으로 갈까? 네가 위로 갈래? 아주 모양이 이뻐요. 근데 암세포는 어떤 줄 아세요? 상상되죠? 그냥 올라가려고만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암세포는 굉장히 뒤죽박죽 아주 무서운 그런 모양이래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이 텔로미어 노쇠 세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활성화가 돼야 되냐면 텔로모라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예. 요거는 텔로미어를 다시 붙여주고 텔로미어가 이렇게 잘라지지 않도록 하는 효소예요. 근데 저것도 알고 보면 뭡니까? 텔로모라제라고 하는 유전자가 켜져야 되겠죠. 어떨 때 켜진다고 했죠? 생기받을 때, 예. 좋은 뜻을 가질 때, 알파파일 때. 예. 그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이 텔로모라제를 또 그런 생기를 받으면서 여러분 저 텔로모라제 활성화시키는 그 천연 물질이 있습니다. 되게 궁금하죠? 예. 회춘하는 그런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있어요. 텔로모라제가 이렇게 잘라지지 않도록 붙여주는 직접 활성화시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황기예요. 황기가 제가 이제 약국을 하면서 한약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양약 매상보다 한약 매상이 더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 황기는 콩과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 황기 속에 있는 그 사포닌이 있어요. 인삼에도 사포닌이 있고 뭐 더덕에도 있고 도라지에도 있고 다 있죠. 사포닌이 맹문동에도 있고. 예, 예. 근데 황기 속에 있는 사포닌, 사이클놀 아스트라제놀이라고 하는 이 사포닌이 이 텔로모라제를 활성화시킨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활성화시키면 뭐예요? 저 유전자가 켜져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할 때 이럴 때 이것이 또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장수법 이걸 내가 왜 뉴스타트 예 여러분들 여러분 생기 받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저 뉴스타트잖아요. 뉴스타트 한번 볼까요? N은 천연 영양소 섭취. 가능하면 육류는 좀 가끔 드시고, 예, 육류도 필요해요. 필요하긴 한데 채식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이렇게 장수하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채식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채식을 해서 천연 영양소, 왜냐면 그 채식에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SOD 그 효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런 천연 영양소를 섭취하시고, 그다음에 엑서사이즈, NEW, E는 엑서사이즈, 운동인데요. 운동은 제가 잠시 조금 있다가 어떤 운동이 장수하게 하시는 운동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터, 물. 우리가 진짜 만성 산소 부족, 만성 물 부족에 이 세포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가능하면 물을 좀 자주 드시고, 이 정상 세포들이 만성 물 부족, 그 산소 부족, 그러니까 기가 막히면은 산소가 제대로 모세혈관까지 도달이 될까요? 호흡이 얕아지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여러분들 심호흡을 코로 쉬고 내쉬고 심호흡을 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산소가 어디까지 전달이 돼야 돼요? 모세혈관까지. 모세혈관의 건강이 여러분들의 수명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작은 것부터 막히기 시작하거든요. 소리 소문 없이 막히다가 나중에 큰 게 막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하세요. 스트레칭. 이게 습관을 바꿔야 되거든요. 저희가 아까 그랬죠.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힘든 거 아니더라도 스트레칭, 간단한 스트레칭 그 자녀분들한테 좀 말씀드려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스트레칭 간단하게 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선라이트, 뭐죠? 햇빛. 햇빛 봐야 저희가 비타민 D가 그 합성이 되는데요. 아까 보면은 그 텔로머라제 그 활성화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환기 속의 사포닌이라고 했는데, 간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이 비타민 D예요. 그래서 꼭 드셔야 될 필수 영양제에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비타민 D를 좀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꼭 드셔야 돼요. 이게 대장암도 예방이 돼요. 근데 비타민 D도 종류가 있거든요. 비타민 D3를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 D3요. 그리고 좋은 그 다음에 T, 뉴스타트에서 T, 저거 뭘까요? 템퍼런스, 절제입니다. 운동이 좋다고 계속 운동하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많이 발생해요?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해요. 뭐가 좋다고 그것만 계속 먹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우리가 절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어, 좋은 공기 마시시고 그 속에 있는 산소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뭐죠? 레스트, 휴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트러스트, 믿음입니다. 저 믿음으로 우리가 생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잠수법, 여기 근력 운동을 하시는데요. 그 근력 운동은 진폭을 최대한 크게, 걸음을 걷더라도 이렇게 걸으시려고, 편하게 걸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진폭을 크게. 그리고 또 이 팔도 진폭을 크게. 왜냐하면 근육줄기 세포는 늙어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근육이 있어야 여러분들 근육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발생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 세포는 늙어도 남아 있고, 근위성 세포는 자극에 의해서 그게 이제 근세포가 되고 근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셔야 돼요. 잊지 마시고요. 근데 요럴 때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움직였어요. 이완할 때 천천히. 이게 푸시업을 하잖아요. 어르신들, 푸시업 할 때 내려갈 때는 천천히, 올라갈 땐 빨리, 천천히. 그리고 스쿼트 하시죠? 이거 하시죠? 이것도 내려갈 때는 천천히. 근데 절대로 무리하시지 마시라. 절제하시라. 그리고 이제 유산소 운동도 하셔야겠죠. 유산소 운동. 요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 뇌세포 노화를 또 막아야 되겠죠. 우리 치매 예방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치매 안 걸리게 하는 그 유전자가 꺼지지 않도록 저희가 생기도 받아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뇌세포는 일반 세포와 달라요. 일반 세포는 분열하면서 성장하고 뇌세포는 출생하는 즉시로 성장이 멈춰요. 이게 막 커져버리면 이 바깥으로 막 삐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대신 뇌세포 한 개에 1000개에서 10,000개의 돌기가 있어요. 예. 뇌세포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가 자라게 하는 게 치매를 예방하고 여러분들 젊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뇌세포 돌기가 자라게 하는 방법. 예. 80세, 90세인데도 뇌는 20대, 30대이신 분들이 있어요. 있으세요. 이렇게 보이면. 예. 최고의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뇌세포 돌기가 자라게 하는 방법. 삶의 목표 갖기예요. 아이, 내가 100세 되고 90세 됐어. 아이, 나 이제 가야 돼. 아이, 내 자식들한테 난 누가 돼. 이거 목표예요? 아니죠. 이러면은 이 T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알아요? 아, 내 주인님이 죽길 바라네. 난 그러면은 정상세포 안 죽이고 난 변질될래. 이러고 말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삶의 목표를 갖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목표가 뭐예요? 난 정말 건강해져야 돼. 나 100세 살아야 돼. 이게 목표입니까? 아니죠. 내가 건강할 이유,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갖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모두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정 중인 거예요. 그죠? 천국을 가는 과정 중, 진행 중. 이게 저희의 삶의 목표이자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뜻 나와 있죠. 예,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뭘까요? 우리를 향한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목표, 우리가 지금 당장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다. 예.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기로 내가 목표를 세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주님께로 오는 생기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뉴스타트 기억하시고 예. 그러고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내가 막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막 걱정이 되고 막 신경질이 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럴 땐 내 뇌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그때는 베타파입니다. 예, 그리고 그 극베타파가 있어요. 이거는 흔히 딱 보면은 까칠한 분들이 있죠. 극까칠파. 그리고 이제 그 델타파예요. 델타파는 언제 이게 작동이 되냐면 뚜껑 열릴 때. 예. 분노 잘 하시는 분들 정말 내 유전자 꺼지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 안 날 수가 없어요. 분노 안 날 수 없고 짜증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개입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베타파구나. 델타파구나. 빨리 알파파.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여러분들 이 동신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들 뵙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